네, 시장 이슈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장기 포트 먼저 점검을 하면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오늘 뒤에 본론 얘기에 좀 더 할당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장기 포트는요, 좀 짧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께 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슬슬 각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브로커리지 쪽에서 성과금 뭐 수백 퍼센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각 증권사들은 성과금을 어떻게 받게 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라는 거 솔직히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고요. 단 누구 때문에 성과급을 받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놈의 MTS 휴대폰 MTS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로 MTS를 5개 정도 쓰고 있는데 안 되는 애들만 주구장창 안 되고요. 안 돼가지고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고객센터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걸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할 건 하시고 이제 성과금 파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상 지금 최저금리인데 아직도 신용융자 이자율은 높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체크하시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슨한 외상거래제도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 주린이들을 과연 다 죽일 작정인가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본적인 보호 장치 좀 마련을 하고 이제 어떤 성과급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바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ICD 바로 가보죠. 일단 추가 신규 매수 가능 의견 오늘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홀딩 의견 유지해 드리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추가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시고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저점 잘 잡아서 매수를 한 것 같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10% 수익 이후에 쭉 홀딩 의견 드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홀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조금 한 2.6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이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6.26% 수익 중 네. 최고 164.41%인데 이거는 뭐 작년 실적 발표될 때까지 우리 안 건드리겠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은 조금 저점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일주일만 좀 더 지켜보고 빠르면 다음 주쯤에 제가 신규 추가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일전자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12.89% 수익 중 오늘은 보합권인데 어쨌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지난 4분기 실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도 일단 신규 매수 가능 종목으로 ICD 드리고요.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 한 10% 올라오긴 했지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자리로 봤을 때 부담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현재자 기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 괜찮은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또 5% 가까운 급등에 나오면서 또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까지 쭉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기대되는 시리즈 오늘 좀 마무리되나요? 네, 오늘 드디어 마무리를 제가 준비했고요. 근데 세 번째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M2랑 이제 펀드, 뭐 간접 투자 포함해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추가로 진입될 수 있는지 이걸 좀 설명드리면서 아직은 본진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더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그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범위 확대, 다양화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한 증시 변동성 축소,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과 국채 장기 보유자의 세제 혜택 검토. 이 두 가지 모두 너무 좋은 정책인데 저는 첫 번째 그 내용에 한번 집중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뭐 연기금이 코스닥 매수합니다. 이제 뭐 코스닥 뭐 쉽게 편하게 이제 매매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제가 좀 산수를 준비했습니다. 뭐 수학까지는 아니고요. 산수를 준비해서 대략 얼마 정도 들어올지를 예상해봤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의 재개가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플러스 이제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가 그래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자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해당 발표를 보니까요. 연기금이 전체 투자 자금의 1에서 2% 정도를 지금 투자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기금 전체 운용 자산의 1에서 2%인지 아니면 국내 투자 부분에서 1에서 2%인지 좀 헷갈려서 제가 관련 기관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전체 운용 자산의 1에서 2% 그게 맞겠죠. 예,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많이 몰려 있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현재도 이미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쪽의 변동성을 축소하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과거에는 어땠을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가장 가까운 거가 2017년도에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2017년도에 발표 후에 명확한 정책이 안 나와서 2018년도 초반에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휘청거리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한 주요 골자 4가지를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총 4가지인데요. 3천억 스케일 펀드 조성, 그리고 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상장에서 코넥스 이동하고 코스닥 상장 사다리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잠재력을 중시한 상장 요건 전면 개편,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 개인도 시장을 감시한다, 불공정 거래 제재도 강화, 요 4가지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이 부분이 이번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과연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살짝 그 보라색, 옅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연기금의 누적 순 매수인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2월경부터 매수해서 거의 연말까지 매수세를 이어왔고 최고 5,800억까지 코스닥 시장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막판 물론 막판에 이제 쭉 매도가 나오고 지수가 밀린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중 무역 협상 그때부터 이제 서로 미국과 중국이 멱살잡이를 시작하면서 이제 활성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졌고요. 오히려 평소 이제 연기금의 역할인 그 지수 급락시 주가를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까지만 결국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위기 상황에서 예상보다 일단 순 매수 금액이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또 괜히 또 일을 벌렸는데 얼마나 이제 이번에 들어올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연기금은 철저히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가지고 보통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양시장이 함께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제일 기준이 되는 게 뭘까? 뭐 상위 100개, 세긴 150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양쪽 시장의 시가총액 밸런스에 맞춰서 일단 매수를 해주는 게 투자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체크하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시가총액 밸런스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코스닥으로 매수를 할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건 보시죠. 이거는 지난 금요일 기준이고요. 제일 최신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약 시총 2,228조 5,956억 원, 약 85% 비중이고요. 코스닥은 392조. 양시장을 서로 이제 85.02% 대 14.96%, 계산하기 쉽게 85 대 15 이렇게 좀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최근의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국민연금 기금연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일단 전체 자산이 작년 10월 말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772조 2천억 원 나와 있고요. 그중에 국내 주식은 18%인 139조 2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최근 발표에서 1에서 2% 정도 전체 자산에서 1에서 2% 정도를 코스닥에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7조 7천억에서 15조 4천억 정도 이 정도로 예상한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서 5.5에서 한 11% 정도를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이제 85 대 15니까 15% 기준으로 맞추려면은 적어도 4%에서 9.5% 정도를 더 추가로 매수를 해줘야지 85 대 15 밸런스가 맞춰진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작년 10월 말 기준 이제 자산 규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신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내 자산 보니까 139조 2천억이고요. 이걸 최근에 85 대 15로 나누면 118조 3천억 원 그리고 20조 7천억 원이고요. 각각 투자 금액을 기준일 이후인 11월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단순 지수 상승률로 자산을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쭉 다 제쳐놓고요. 코스피는 38%, 코스닥은 26% 올랐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153조 7천억 원 정도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23조 2천억 원 정도 매수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토탈로 잡으면은 일단 여기서 아무래도 빼야겠죠, 그죠?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올해까지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뺐습니다.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9조 4,926억 원을 빼야죠. 그리고 코스닥은 2,794억 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가 전체적으로 지금 합해서 이제 코스닥 시총을 계산해 보면 25조 원 정도 이제 15%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당국에서 발표한 자산 대비 1~2% 정도 금액 투자인 7.7조 원에서 15조 원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약 9조 6천억 원에서 17
1.3조 원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쉽게 말해서 연기금이 이 정도는 더 매수를 해줘야 양쪽 시장 밸런스가 맞춰진다라는 그런 계산이 단순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증권사에서도 펀드 수익률 이 평가를 할 때 시장 상승률과 비교를 하니까 이게 뭐 가정 자체가 크게 어긋난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보여줬던 대로 연기금이 올해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7.3%에서 16.8%로 0.5%포인트 낮추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어쨌든 코스닥은 늘려야 되고 이제 거래소에서 비중을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M2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예상 들어올 수 있는 매수 자금이 연기금이 매도한 금액을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링 가능한 수준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 지어볼게요. 시총 비중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연기금은 9조 6천억 원에서 17조 3천억 정도를 더 매수를 해줘야 양쪽 시장 시총에 맞춰서 밸런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기금 특징이 티나게 매수 안 합니다. 천천히 매수해서 얘들이 매수했나 안 했나 나중에 보면은 매수가 이만큼 돼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티는 안 나지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도화선이 돼서 분위기가 확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인데 사실 저도 지금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공매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바이오 제약기업입니다. 만약 공매도 중지가 연장이 되게 되면은 바이오주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상승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고, 근데 바이오제약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시점에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매도가 만약 3월달에 바로 재개가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 쪽에서 IT 부품주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 필기를 해두셨다가 투자하실 때 뭐 종목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은 뭐 크게 도움이 작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기금의 매수에 대한 기대를 가져봤을 때 지수 상승은 기관이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끄는구나라기보다는 빠질 듯 빠지지 않게 계속 받쳐내주면서 은근히 시장을 올려간다라는 정도로 그럼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기금은 사실 대놓고 매수를 해서 한 적이 없고요. 항상 위기 상황에서 밑에 받쳐줬고 네. 이제 싸게 매수했다가 이제 지수 올라오면은 지금처럼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티는 안 날 겁니다. 어쨌든 뭐 당분간 개인들이 이제 시장을 잡고 하드캐리 할 거고요.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곧 받을 거니까 그런 흐름, 지난주 설명드린 그 흐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중지가 그러니까 재개가 연장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오주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가져가도 좋은데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그죠? 분할로 이제 포트폴리오 나눠서 매도 하시라고 드리는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일부 매도하셔가지고 아직 움직이지 못한 고성장주들 그리고 고실적주들을 매수하시면은 시간 대비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졌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연기금 수급에 대한 앞으로의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망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